네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이제 3강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를 들어갈 건데, 화학 반응식이나 용액의 농도 문제까지는 책에 있는 걸로 충분한데, 문제는 여기 39페이지에 양적 관계가 끼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만 열심히 보면은 절대 못 풉니다. 해서 다음 시간 5번째 시간에 풀이법 설명할 거고, 일단은 책에 있는 거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이제 화학식인데 이번엔 반응을 나타낸 식입니다. 분홍색으로 반응을 나타낸 식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봐도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다 나오죠. 자, 중요한 거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뭐 더하기 뭐는 뭐 더하기 뭐다 이렇게 배워서 이 꼴을 배우는데 정의가 확실히 다르죠. 자, 이 꼴은 얘랑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꼴을 쓰는 거고, 수학에서는, 화학에서는 화살표를 표현해서 얘랑 얘가 반응해서 얘랑 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반응의 진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꼴을 쓰면 무조건 틀린 식이 됩니다. 이거 서술형에 이 문제 나올 건데 이 꼴 쓰면은 부분 점수 없이 무조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의 왼쪽에 반응물,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다면은 여기에는 반응물을 해주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물은 말 그대로 반응하는 물질, 그 다음에 생성물은 말 그대로 생성된 물질. 그러니까 넣어준 거, 나오는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는 아마 통합과에서 했을 거고, 동그라미 2번. 화학식 뒤에 물질의 상태를 괄호 안에 써서 나타낸다. 나타내기도 한다는데 나타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상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자, 고체, 솔리드 S, 액체, 리퀴드, 기체, 가스, 그 다음에 수용액이 aqueous 솔루션 해갖고 AQ를 쓰는데, 어, 정확하게 정석은, 자, 우리가 만약 CH4라 그러면은 괄호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괄호 높이가 화학식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못 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4가 요만하니까 이렇게 적어. 여기 4에다 맞추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어 문자를 보면은 전부 이탈릭체, 기울여 쓰기, 필기체 그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보게만 쓰십시오. 알아보게만 쓰면 됩니다. 저거는 정석으로 쓰는 거고, 일단 우리는 상태를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가만 보는 게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 반응식 만들기 3단계까지는 아마 통합과학 한 건데 다시 봅시다.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같도록, 이렇게 정렬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반응 전과 후의 총 질량은 같다. 왜냐면은 화학 반응이란 거는 새로운 원소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원자들끼리의 배열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응 전에 있던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랑 반응 후에 있는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그래서 1이면 생략한다 돼 있는데, 요걸 해봅시다. 연소 반응. 우리가 이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연소 반응이란 거는 우리가 반응식에서 뭐냐면은 더하기 O2입니다. 산소랑 결합하는 게 연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하면은 O2. 그래서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개수를 어떻게 맞추냐? 자, 과학 돋보기 보면은 여기 미정개수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개수에 임의의 미지수를 넣어가지고 각각의 원자 개수를 구해서 양쪽이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 한 개를 뭐라고 1이라고 가정해가지고 푸는데 그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1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해봅시다. 자, 이 네 가지 물질 중에 가장 원자의 개수가 많은 CH4를 우리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C가 한 개야, H가 네 개야, O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있고, 그러면은 반응 전에, 그러니까 반응물에 적읍시다. 자, 반응물에 C가 한 개, H가 네 개, O는 아직 모르고, 그렇다면 생성물에도 무조건 C가 한 개, H가 네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C가 CO2에밖에 없는데 여기 한 개니까 여기 한 개, H2O, H가 한 번에 두 개 들어가네. 여기 두 개가 돼야 네 개가 된다. 그럼 O 개수가 나오네. CO2에서는 두 개, H2O에서 두 개, 총 네 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네 개가 돼야 된다. 얘로 이거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고. 그럼 여기 네 개 되려면 여기 두 개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CH4 더하기 2O2, CO2 더하기 2H2O 이렇게 나오는데 1은 생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적어주면 되는데 원래는 요 옆에 적어야 됩니다. 기체, 기체, 기체. 자, 물은 따로 안 적습니다. 원래는 적어야 되는데 뭐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수증기냐, 물이냐, 얼음이냐, 기체, 액체, 고체. 왜냐면은 온도 몇 도에서 이걸 했는가에 따라서 지금 물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잘 읽고 적어줘야 합니다. 물은 항상. 자, 그런 식으로 가장 원자의 개수가 많은 걸 1로 놓고 하면은 대부분의 화원 문제에서 풀리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풀린다? 그럼 미정개수법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화학 반응식에선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러니까 아까 적어 놓고 해봅시다. 수증기로 합시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CO2와 H2가 생겼네. 가능하죠? 물질의 양. 얘가 한 개 반응할 때 얘가 두 개 반응했고, 그래서 얘가 한 개 생기고 두 개 생겼네. 분자수.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나 분자수는 같은 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비가 같다는 얘기죠. 기체의 부피도. 자, 몰수를 알게 되면은 질량, 화학식량 곱해주면은 질량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피 22.4, 0도 실기압일 때 22.4 곱해주면 부피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수 B는 반응 몰비 분자수 비와 같다. 자, 여기 지금 얘가 아까 내가 몰을 계산할 때 적은 건데 1대 2대 1대 2랑 1대 2대 1대 2랑 같은 걸로 개수 B는 몰비 또는 분자수 B와 같다. 알 수 있죠? 자, 기체인 경우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말이고, 개수 B는 부피 B와 같다. 왜냐면은 전부 곱하기 22.4를 해줄 거니까. 똑같은 숫자 다 곱해주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 질량비. 질량비는 개수비와 같지 않다. 왜? 똑같은 숫자 곱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16 곱해주고 32 곱해주고 44 곱해주고 18 곱해주고 다 다른 숫자 곱해버려. 그래서 질량비만 잘못 체크했네. 자, 질량비만 다른 세상이다. 나머지는 그냥 개수비로 다 하면 되는데 질량비만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지금 과학 돋보기인데, 자, 여기 양, 분자수, 부피비 나오는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액체라서. 왜 부피를 따질 때는 기체만 했냐? 액체나 고체는 부피가 같은 질량일 때, 같은 물질, 같은 질량일 때 기체의 부피에 비해 현저히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를 따질 때 액체나 고체의 부피를 따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암모니아를 냄새 그 심한 거 한 방울 액체 암모니아 한 방울을 교실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끝까지 기화되길 기다리면은 1기압하에서는 교실 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어디에 피하든 냄새는 무조건 나. 냄새 안 맡으려면 교실 밖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피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액체나 고체의 부피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문제 풀 때 기체의 부피는 우리 배운 요걸로 가능한데 만약에 얘들이 나왔다. 무조건 어디로 가냐? 밀도로 가야 됩니다. 액체나 고체의 부피 나오면은 항상 밀도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밀도의 부피 나오면 뭐 분자량이라고 앞에서 배운 거 분자량 생각할 수 있는데 액체 고체 부피로 질량을 구할 수 있다. 그거도 하나 생각해 놔야 됩니다. 어렵게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양적 관계 일단은 넘어가고 농도 조금 하고 시간 남을 것 같으면 계속 설명하고 아니면은 5번째 시간에 한 방에 갑시다. 자, 용액의 농도로 갑니다. 41페이지. 자, 용액. 우리가 용액이라는 말을 언제 접하냐면은 수학에서 배웁니다. 뭐야, 소금물. 그래서 용액이라는 단어 배우면서 같이 배우는 게 용매, 용질, 용해. 이렇게 배우고 전혀 다른 세상에 융해라는 것도 배웁니다. 자, 이거 뜻 알면은 편한데 일단 용해랑 용액은 나오네, 밑에. 자, 용해,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현상. 용해. 용액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이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한다. 순물질이란 용어도 알아놓으면 좋고 지금 줄 치는 게 중요하다고 치는 게 아니고 용어라서 치고 있는 겁니다. 용액에서 녹이는 물질을 용매,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용액, 용매, 용질, 용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정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융해는 뭐냐면은 이거 고체가 액체되는 겁니다. 상태 변화입니다. 이거 상태 변화. 그래서 조금 비슷한 단어긴 단어인데 또 뭐가 있냐면 융해랑 같은 말이 용융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 다른 단어입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건 알죠. 순물질과 혼합물 해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는 거 맞죠? 물질을 분류할 때 여기서 이제 화학에서는 순물질의 원소와 화합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원소는 톳 원소 물질 요 정도 알고 있으면은 또 문제 풀 때 안 헷갈립니다. 톳원소 물질에서 톳 떼고 물질 떼고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합물과 대비되는 뜻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용액의 농도. 용액이 얼마나 진하고 묽은지 나타내는 값이냐?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등이 있다 나오는데 여기서 안 배울 건데 이것도 있습니다. 몰랄 농도.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ppm. 이런 것들도 다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퍼센트 농도. 자, 수학에서 배웠죠. 지겹게 배웠죠. 자,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그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근데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의 질량이었으니까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퍼센트 정도 용액의 질량을 알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적혀 있는데 그냥 요 위에 식 가지고 그냥 바꾼 겁니다. 계산은 본인이 하면 돼. 자, 포인트는 요겁니다. 용액과 용질의 질량으로 나타내므로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부피가 변해. 부피가. 왜 이 얘기 나오냐? 이 뒤에 배울 몰농도는 부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몰농도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게 화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이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화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됩니다. 자, 과학 돋보기. 자, 밑에 과학 돋보기.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 중학교 때 중화반응 실험하면은 염산 5% 염산 용액, 5% 수산화트륨 용액. 둘이 5% 농도가 같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질량 10ml에 섞으면은 중화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와 하고 그게 완전히 중화되면 소금물이 되는데 마시면은 죽습니다. 자, 뭐냐? 안에 질량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지 몰수가 달라. 그리고 화학 반응은 몰수에 비례해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 정도가 같다고 안에 몰수가 같다. 다른 말입니다.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염산과 수산화트륨 화학식이 달라. 염산은 36.5, 수산화트륨은 NaOH니까 17 더하면은 40. 그러니까 수산화트륨이 입자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둘이 섞어봐야 그냥 염산용액 되는 거야. 좀 농도는 좀 묽은 염산용액 되는 거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입자수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몰농도. 자,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러니까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몰 퍼 리터를 단위로 쓴다. 자, 그래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아까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었는데 지금 단위 다르죠. 자, 얘는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냥 쭉 보고 몇 리터네 하면 되니까 편하죠. 자, 온도에 따라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변함으로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가 앞이랑 다른 겁니다. 두 개의 농도의 차이죠. 그 다음에 몰농도와 부피를 알면은 몰수로 볼 수 있다. 그건 위에 식 갖고 장난친 거고. 어쨌든 단위를 알면은 몰농도의 단위를 알면은 P란 게 뭐다? 부피분의 몰수다. 그러니까 공식만 단위만 알아도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용액 만들기 관로 2번도 중요한데 요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농도 변환. 이거 공식 유도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거는 하면 너무 길어지고 답만 외웁시다. 자, 몰농도는 n분의 10AD. 여기서 A는 퍼센트 농도, D는 밀도, M은 분자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를 알면은 그러니까 밀도, 분자량, 퍼센트 농도를 알면은 그 용액의 몰농도로 구할 수 있고, 몰농도, 분자량, 밀도를 알면은 그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미지수가 4개, 몰농도, 퍼센트 농도, 밀도, 분자량 이렇게 4개가 빈칸인데 문제에서는 무조건 3개를 주어줘. 그러면 그 3개 집어넣고 빈칸 찾으면 되는 거야. 한 개의 미지수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 꼭 외워서 문제 나중에 변환할 때 쉽게 변환하도록 합시다. 자, 용액 만들기. 요거는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여기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3점짜리 문제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나오던데 풀 때마다 헷갈리긴 하던데 없어졌나? 없어졌네? 까다로운 문제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그게 없어졌네? 문제 좀 더러웠어. 그래 그거. 그러면 됐고. 자, 어떻게 만드는가? 자, 특정한 몰농도 용액을 만들 때 부피 플라스크, 전자저울, 비커, 식기병 등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항상 그림과 이름을 확실하게 합시다. 부피 플라스크는 여기에 뭐 500이면 500 이렇게 적혀 있어. 500ml 적혀 있는데 그게 여기 표시선까지 넣었을 때의 부피. 그러니까 이게 딱 채우면은 이게
아, 500이구나 해줄 수 있는 딱 그거니까 내가 원하는 부피를 딱 만들 수 있는 거지. 저울은 뭐 됐고, 비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비커는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눈금 있는 건 그냥 대충 보는 거지. 여기다가 500 채웠다고 500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비커는 오차가 커가지고 측정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관, 이동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지를 소량의 용해시킨 후 용액을 부피 속에 옮길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부피 플라스크, 얘가 측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깔리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험할 때. 자, 0.1 몰농도의 수용액 1리터를 만들고 싶다. 0.1 몰농도를 1리터 만들고 싶다. 두 개를 곱해. 왜냐면은 0.1 몰농도라는 거는 0.1 몰이 1리터 있는 거고 1리터 곱하면은 0.1 몰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수산나트륨이 NaOH가. 자, 얘는 분자량이 40이야. 그러면은 1몰에 40g 얘기니까 0.1몰은 4g이거든. 그래서 4g을 적정량의 증류소 들은 비커에 넣어 녹도 녹인다. 잘 안 녹거든. 온도를 높이든지 뭐 소니케이터 넣고 돌리든지. 소니케이터는 우리 안경점 가면 안경 세척기 징 하는 거 넣고 하면은 초음파가 분자 다 때려갖고 다 잘게 부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화학실에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부피 플라스크에 놓고 증류수에 벽에 묻어 있는 것도 다 식기병으로 다 씻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나서 용액을 채우면 됩니다. 이 과정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묻어. 그리고 새. 뚜껑 우리가 항상 제대로 못 닫기 때문에 항상 새기 때문에 그냥 잘 흔들어 준대. 그냥 옆으로 돌려서 흔들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식기병으로 여기 벽 다 채워가지고 딱 선까지 맞추면은 딱 완성인데, 선 넘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선 넘으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선이 안 넘으면은 식기병으로 하면 되는데, 선 넘으면은 용액이 변했고 내가 거기다가 얼마를 더 넣을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황산고리 수용액 만들기 0.1 몰농도. 자, 황산고리 오수한 물인데 이거는 옆에 요거는 황산고리 결정구조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결정구조 Cu랑 SO4 사이에 물이 군데군데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분자량 계산할 때는 다 포함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Cu, SO4, 그 다음에 H2O가 5개, 이거 다 해서 이게 분자량에 있는, 미안합니다, 화학식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또 많이 나오는 게 괄호 3번 희석과 혼합. 희석은 뭐야? 묽게 만든다. 혼합은 썩는다. 근데 썩는 게 다행인 게 같은 걸 썼습니다. 같은 용액. 이 두 개의 포인트는 뭐냐? 몰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은 만약에 100ml가 있었다. 여기다가 물을 더 넣어줘. 그러니까 증류수. 물을 한 100ml 더 넣어주면은 원래 1몰농도이던 게 0.5몰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100을 더해서 200이 됐으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똑같이 100 나오잖아, 둘이. 그러니까 몰수가 일정한 겁니다. 희석은 몰수가 일정하다는 거를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몰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 이게 희석 공식입니다. 여기 나오지? 몰수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부피를 얼마나 해둬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조건 미주가 4개면 데이터 3개 주어진다 그랬죠? 이거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바뀌는 농도를. 그게 희석.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희석 문제 나오는데,
0.1 몰롱도 포도당을 희석해서 농도를 10분의 1로 만들래. 그럼 얘 50ml에 물 450을 넣어서 최종을 봐야 됩니다. 최종이 10배가 됐죠? 최종이 10배가 돼야 농도가 10분의 1 되니까 45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ml 가져와서 넣고 40ml 450 때려 박아서 500을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다가 500이니까 물 500 때려 박으면 문제 틀립니다. 그래서 500까지 맞추는 거지 500을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보면 되고. 혼합은 뭐야? 여기 몰수, 여기 몰수, 그 다음 여기 부피, 여기 부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용액 몰수 1 더하기 몰수 2 분해 부피 1 더하기 부피 2. 이게 최종 용액의 MV 되는, 최종 용액의 농도 되는 거지, 농도. 최종 용액의 농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몰수 1, 몰수 2죠. 그리고 이게 부피 1 더하기 부피 2. 이게 지금 최종 농도 되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양적 관계에서도 몰농도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다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문제 나왔는데, 오늘은 농도 문제, 이거 양적 관계는 나중에 하고, 반응식 문제 하나랑 농도 문제 하나 보고 끝냅시다. 가보자. 반응식만 나오는 건 또 역시 없을 건데, 양적 관계 나와야 될 건데, 일단 농도부터 하나 보고 봅시다. 빨리 할 수 있는 거. 자, 10번. A 몰농도의 KHCO3를 만드는 과정이다. KHCO3를 2g을 담았는데 이거의 화학식량이 100이래. 그러면은 2g이니까 이게 몰수를 구해줘. 반사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몰농도기 때문에 몰농도에 필요한 거는 부피분의 몰수고 질량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바로 몰수를 구합니다. 자, 일단은 몰수가 화학식량분의 질량 100분의 2 50분의 1이겠네. 자, 그 다음 부피 100ml에 넣었다고 무조건 부피가 100인 게 아니라 부피 플라스크를 봐야 됩니다. 250이니까 250ml인데 0.25L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부피의 단위가 리터고 여기가 몰수니까 부피는 무조건 리터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 계산하면은 50분의 4니까 100분의 8 0.08 몰농도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A는 0.08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 대신 150 사용하면은 만들 수 없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50보다만 작으면 돼. 200까지 안 녹으면 200까지 넣어도 249까지 넣어도 돼. 근데 249를 하면은 마지막에 비커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0에서 150 사이에 잘 녹는 정도 선에서 하고 씻어서 넣고 증류수 더 채우면 되기 때문에 적게만 쓰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니은을 생략하고 만들면은 A보다 작다. 자, 증류수를 비커로 씻어. 아까 씻는 이유가 뭐라 했어? 비커에 남아있는 KHCO3까지 옮기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뭐야? 비커를 안 씻으면은 비커에 KHCO3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만든 용액에서는 몰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A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 화학 반응식만 쓸 수 있는 문제는 없어가지고, 2점짜리 있나? 5번. 자, 2점짜리 5번 봅시다.
CO2가 생성되는 두 가지 반응이다. 자, FeO3A, FeCO2. 그러니까 산화철이 철과 CO2가 되는 경우인데 여기는 보통 CO2 아니면 CO 아니면 C거든요. 재련을 배웠으면 아는 건데 아니면은 여기 개수 맞춰보면 됩니다. 자, Fe가 2개, O가 3개. 그리고 여기는 Fe가 B개, C가 A개, O가 2A개. 했을 때, B는 2가 되겠고, A는 여기 1.5가 되는데, 1.5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반응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 나와야 됩니다. 소수점 나왔는데 무조건 자연수야. 그렇기 때문에 A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에는 O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CO가 맞고 C가 A개만큼 여기도 A개 들어있어. 3 더하기 또 CO니까 여기 A가 2A이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네. 그럼 A는 3, B는 2이기 때문에 6. 답 5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위에 식만 가지고도 풀었는데 A랑 B를 구하고 싶으면 밑에 식 가지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밑에 걸로도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니까 2점짜리 또 2점 12문제 11 플러스 11문제 중에서 양적 관계를 빼고 풀어야 되니까 오늘 골라주질 못하겠네. 자, 찍어줍니다. 1번, 2번, 7번, 8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3, 4, 5, 6, 7, 7문제 양적 관계 빼고 7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